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사연 라디오를 들어보면 세상 별 시모가 다 있잖아요. 예전에 저도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친이 있었는데 그 엄마도 엄청 별났거든요. 저는 예비 시모가 돈 봉투 내밀면서 자기 아들이랑 헤어지라는 거 정말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몸소 겪은 황당한 예비 시모 사연을 용기 내서 이 자리에서 꺼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유복하게 자랐어요. 원래부터 외가나 친가나 양쪽 다 돈이 좀 있는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재벌까지는 아니었지만 덕분에 저도 풍족한 생활을 누린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서울에서 금은방을 하셨어요. 매장 규모가 꽤 커서 저는 가끔 그 금은방에 들러 일을 도왔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저를 작은 사장님이라고 불렀죠. 친정아빠는 해외랑 주로 거래하는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요. 나이 드시고 사업을 큰아빠 둘째 아들인 저의 둘째 사촌 오빠한테 물려줬습니다. 저희 집은 저 혼자고 큰아빠네는 아들만 3명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은퇴하고 난 뒤에는 저 혼자 서울에 살았어요. 부모님은 혼잡한 게 싫다며 서울 집이랑 금은방 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나 혼자 서울에 있는 거 싫어. 그냥 집이랑 금은방이랑 다 정리하고 나도 엄마 아빠 따라서 내려가면 안 돼? 어머머, 너는 도시가 체질이야 이거사. 괜히 엄마 아빠 따라 지방에 내려왔다가 갑자기 다시 서울 가고 싶으면 어쩔 거야? 그리고 네가 무슨 혼자야. 큰아빠네도 서울에 있고 친척들 다 서울에 있잖아. 우리 서울 집은 그냥 둘 거야. 아빠랑 엄마도 명절 되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뭐? 그럼 금은방 일은 누가 봐? 걱정 마. 너한테 다 보라고 안 할 테니까. 너는 얼른 신랑감이나 데리고 와라. 아니면 엄마가 선자리 알아볼 거야. 공기 꽉 찼는데 언제까지 엄마 아빠랑 있을래? 난 결혼하기 싫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엄마 아빠랑 살면 안 돼? 딸아, 부탁인데 제발 그런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라. 치, 엄마도 좋으면서. 말로는 싫다 하면서 제가 막상 지방에 내려가면 부모님은 되게 반가워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러 저는 조금 자주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서울 살 때는 동네에서 저희 집이 현금이 많은 집이라 소문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 왔으니 그곳에서는 저희 집이 잘 사는지 아님 못 사는지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딱히 잘 사는 집이라 겉으로 티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재벌가 사람들과 돈 많은 집을 하도 많이 봐서 저희 집이 평범한 수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사귄 남친을 보고 저희 집이 잘 사는 편이라는 걸 깨달았죠. 부모님 따라갔던 지방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저는 그때 서울보다 지방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는요. 지방 집에 내려오면 부모님은 골프장이나 등산을 자주 가셔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제가 서울에서는 전시회나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지방에서는 딱히 갈 곳이 없어서 근처 도서관을 자주 갔어요. 그때 남친을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전문직에서 종사하던 제 남자친구는 20대 후반에 한의사가 되고 싶어서 한의대를 다시 입학한 사람이었어요. 들어보니 남친 집은 그리 잘 사는 집이 아니라서 남친이 전문직으로 벌었던 돈으로 한의사라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이나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대학 공부를 끝내고 전문직에 종사한 것도 대단했지만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본인이 번 돈과 또 시간을 투자해서 다시 대학에 입학하고 한의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제게는 너무나 센세이션한 일이었죠. 그런 남자친구를 저는 옆에서 많이 챙겼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이지만 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남친에게 엄청 끌렸거든요. 남자친구는 돈을 아낀다고 굶을 때도 많았고 시간이 아깝다며 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절대 두고 볼 수 없어서 도시락도 많이 싸줬고 밥도 많이 사줬어요. 자기, 내가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그랬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네. 진짜 자기 몸 그렇게 혹사시키지 마.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건강한 몸이야. 건강 다 잃고 한의사 되면 환자들은 누가 봐? 알겠어. 미안해. 앞으로는 밥 잘 챙겨 먹을게. 근데 내가 굶으면 너가 찾아와 주니까 얼굴도 보고 좋잖아. 그렇긴 해. 있잖아, 영서야. 응? 나 한의사 되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 뭐? 에이, 오빠. 갑자기 밥 먹다가 무슨. 한의사 되면 바로 프로포즈 할 거야.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지금은 비록 좀 남루하고 가진 것 없어도 꼭 너 사모님 소리 듣게 할 거야. 그게 지금 내 원동력이기도 해. 오빠, 나 사모님 소리는 안 들어도 돼. 그냥 난 오빠만 있으면 돼. 솔직히 너 작년에 처음 만났을 때 나 많이 지친 상태였거든? 멘탈이 무너져서 막바지에 포기할까 싶었어. 근데 너 만나고부터 더 공부가 잘 되더라. 나 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 엄마도 나 몰라라 하는데 너는 매번 나한테 밥은 먹었냐, 잠은 잤냐. 그렇게 물어봐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네 그 따뜻한 마음 아니었으면 아마 나 벌써 무너졌을 거야. 왜 나 눈물이 나지? 오빠, 괜히 나까지 눈물 나게 왜 울어. 내가 어디를 도망가. 나 갈 곳 없어. 남친은 이미 저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진취적인 남자친구는 남들이 보기에 정말 단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멘탈이 너무 약해서 응원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남친의 엄마는 금전적인 도움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분이었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한의사 준비하면서 제게 더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아들 챙겨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제게 전화로 만나자 하더군요. 그땐 남친을 통해 미리 들었던 게 아니라 당황스러웠지만 부르시니 급하게 인사하러 나갔어요. 아이고, 말로만 듣던 영서 씨네.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너무 좋다. 내가 아들이랑 같은 지역에 살아도 거리가 떨어져서 살다 보니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런데 영서 씨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아, 네. 저도 어머님 이렇게 뵙게 돼서 좋아요. 그런데 어머님,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빠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해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아들 휴대폰에서 영서 씨 번호 슬쩍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비밀로 해줄 거죠? 못난 나 대신 그동안 우리 아들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인사하고 싶은데 전화로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짜고짜 만나자고 했네요.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아, 그러셨어요. 미리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죄송하죠. 이해해줘서 고맙네요. 근데 영서 씨는 이 동네 사는 거예요? 아, 저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 동네 사셔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들일까나? 어머, 이런 거 물으면 좀 주책인가? 아, 부모님 은퇴하시고 쉬고 계셔요. 아니, 벌써 은퇴를 했다고? 요즘 인생 긴데 생각보다 빨리 은퇴하셨네? 네. 그럼 영서 씨는 뭐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내가 아들이 누구 만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들이 통 아무런 정보는 안 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거든.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저는 금은방에서. 금은방을 한다고? 어머머. 아니요, 어머님. 저는 금은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금은방을 하긴 너무 젊다. 뭐 근데 자주 지방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정직원은 아닌가 봐요? 네, 뭐 그렇습니다. 큰 매장이라 직원들도 많고 제가 매일 일하지는 않아요. 그렇단 말이지. 그래요, 뭐 여자친구 직업이 뭐가 중요한가. 내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하지. 아무튼 고마워요. 대화가 조금 불편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예비 시모는 제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한의사가 되고부터 친절했던 예비 시모는 180도 돌변하더군요. 여보세요? 나예요.
내 번호 저장 안 했어요? 아, 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좀 만나죠. 내가 기니 할 말도 있고. 모레 점심 가능해요? 네, 어머님, 모레 가능합니다. 그럼 주소 보내놓을 테니까 늦지 말고 11시까지 와요. 네, 알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내 아들한테는 여전히 비밀로 하는 거 알죠? 네? 굳이 이러쿵 저러쿵 다 말하지 마요.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나중에 영서 씨 만났다고 얘기할 테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엄청 더운 여름이었는데 밥을 같이 먹자고 부른 예비 시모는 저를 칼국수 집에 데리고 갔어요. 맛집이라 그런지 더운데도 줄이 꽤 길었어요. 하지만 줄 기다리는 내내 그리고 먹는 내내 짜증 섞인 한숨을 푹푹 쉬는 예비 시모였습니다. 줄 설 때부터 제가 뭐라 말 걸면 답이 없던 예비 시모였어요.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나 싶었죠.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너무 대화가 없어서 저는 이상하고 어색한 그 분위기를 애써 풀어보려 노력했어요. 어머님, 여기 칼국수 진짜 맛있네요.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빠도 자주 오는 곳이에요? 그래. 제가 용기 내서 말을 걸어봤지만 예비 시모는 냉랭하게 답하고 칼국수를 다시 열심히 먹더라고요. 저는 되게 무안했지만 그저 날씨 때문에 예민하신 거겠지 했어요. 아니, 에어컨 제대로 켜져 있는 거 맞아요? 먹다가 사람 실려가겠네. 그러다 갑자기 예비 시모는 식당 직원들에게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다 내더군요. 그 모습이 좀 의외였고 속으로는 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서 선풍기 바람이라도 조금 더 올려드릴까요? 그런데 이젠 아예 제게 대답도 안 하는 예비 시모를 보고 아, 지금 일부러 내 말에 답을 안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왜 갑자기 제게 심통 부리는지 궁금했지만 저는 그냥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 먹고 제가 칼국수 값을 계산하려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는 제 손을 툭 치더라고요. 됐다. 어머님, 제가 계산할게요. 이 짧은 한마디를 하며 계산하는 예비 시모를 저는 벙쪄서 지켜봤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네가 돈이 어딨어? 내가 계산할 테니 그냥 잠자코 있어라. 그건 예비 며느리 맛있는 점심 사줘야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선심 써서 불쌍한 애 밥 한 끼 사주는 듯한 말투와 아주 불쾌한 터치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은 말에 저는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예비 며느리 잘 만났으면 여기서 칼국수가 뭐야? 한우 얻어먹었겠지. 아이고 내 팔자야. 한우는커녕 내가 밥까지 사야 한다니. 하며 예비 시모가 계산하면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투덜거리더군요. 어머님, 저 그 정도 돈 있어요. 흐이그 꼴에 자존심 부리기는. 네? 어머님 하실 말씀 있대서 왔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계속 짜증만 내시니 저로서는 이해가 정말 안 되거든요. 뭐? 이해가 안 가냐? 때론 침묵이 답이다. 내 행동들이 다 말해주고 있는데 눈치가 정말 더럽게 없구나.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더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 엄마고 또 한참 어른이라 참았습니다. 대신 예비 신랑에게 바로 물었어요. 자기야, 솔직히 말해봐. 혹시 어머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셔? 뭐? 엄마가 자기한테 벌써 말한 거야? 그렇게 내가 말하지 말랬는데, 아이씨. 예비 신랑은 제 입에서 어머님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당황해서 아주 펄쩍 뛰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긴 있구나 싶었어요. 어? 기어코 엄마가 너한테 말한 거야? 아, 내가 그렇게 너 상처 주지 말라고 말했는데. 영서야, 난 선 볼 생각 없어. 에?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왜 상처받아? 그리고 선이라니? 엄마한테 다 들은 거 아니야? 어머님 만나기는 했지. 좀 보자고 밥 사주신다 해서 나갔더니 나 앞에 두고 투명인간 취급하시더라. 계산할 때 돼서 퉁명스럽게 하는 말이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내가 돈이 어딨니? 돈도 없는데 계산 본인이 하신다고. 미안해 용서야.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한 가지 찝찝하고 이상한 건 말이야. 사실 나 예전에도 어머님이 한번 만나자 했어. 근데 그때는 분명 내가 마음에 들은 눈치셨어. 근데 이젠 날 마음에 안 들어하는 느낌이 들더라.
갑자기 날 미워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워. 게다가 왜 내가 돈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오빠한테 한 번도 내가 돈 얘기한 적 없잖아. 엄마가 아무래도 그냥 추측하셨을 거야. 난 네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정말이야. 난 너만 있으면 돼, 용서야. 그런데 엄마는 우리 결혼 반대하셔. 며칠 전에 갑자기 나보고 선을 보라면서 맞선 리스트를 한가득 뽑아왔더라고. 그래서 엄마랑 한바탕 했는데 그 불똥이 너한테 튈 줄 몰랐어. 뭐? 맞선? 그럼 어머님이 애초에 날 아예 인정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널 인정하고 내가 널 원하는데. 아니 오빠, 난 누가 반대하는 결혼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싶어. 내가 아무리 오빠 좋아한데도 싫어. 그래서 어머님이 나 불러서 그렇게 모질게 구신 거구나. 근데 순서가 틀렸다. 아직 오빠가 나 데리고 결혼한다고 정식으로 인사드린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나 기분 엄청 안 좋아. 처음 저희 둘 만나는 걸 알 때는 우호적이던 예비시모가 예비신랑이 한의사가 되자마자 태도를 돌변했기에 저는 더더욱 마음이 상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며 엄청 사과하며 저를 붙잡더군요. 나랑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집안에서 허락 안 해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제발 용서야.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우리 엄마 마음 다시 돌려놓을게. 어? 오빠가 어머님 마음 돌려놓은다 해도 이미 미운털 박힌 거 어떻게 잘 지내겠어. 난 못해. 그리고 나도 나 미워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웃으면서 잘하는 거 못해.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걱정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진짜 나 한 번만 믿어줘. 그리고 엄마가 앞으로 따로 너 불러내고 하는 일 없도록 할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아줘. 내가 한의사가 된 이유가 뭔데? 물론 처음에는 그게 내 꿈이었어. 근데 이젠 네가 내 꿈이야. 너랑 잘 살기 위해서 한의사가 된 거라고. 저는 결혼을 하기도 전에 시집살이 하려는 예비시모를 보고 도망가려 했지만 예비신랑이 너무 붙잡아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당장 헤어지기도 힘들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굳이 예비신랑에게 저희 집안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슬슬 금은방과 친정 재산에 대해 말할까 했는데 예비시모가 반대한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혹시라도 저희 집안이 좀 잘 산다는 이유로 결혼을 허락받는 건 정말 싫었거든요. 그렇게 엄마 일은 스스로 해결하겠다던 예비신랑은 그 후에도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한의사가 되고 이제 근무할 한의원을 본격적으로 찾느라 좀 바빴거든요. 예비신랑은 아무런 지원 없이 자기 돈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중에 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은커녕 지방에도 한의원 개원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우선 지방보다 페이를 높게 주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예비신랑은 면접 보러 서울에 오가면서 저와 연락이 잘 안 되더군요. 면접을 온종일 보는 건 아니잖아요. 크게 티는 안 냈지만 좀 섭섭하더라고요. 오빠? 어제 면접 보러 오는 날 아니었어?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꺼져 있어서 마냥 기다렸네. 미안해.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 어제 면접 끝나고 핸드폰 전원도 안 켜고 그냥 바로 집으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잤어. 그래? 모처럼 서울에 왔는데 좀 이따 가지. 면접은 잘 봤어? 그게 연락을 준다는데 잘 모르겠어. 금방 좋은 곳 찾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 금요일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오빠 그때 시간 괜찮아? 금요일? 내려와도 못 볼 것 같은데. 나 금요일에 또 두 군데 면접 보기로 했어. 그래? 어느 동네? 아니, 어느 한의원인데 내가 일 끝나면 오빠 데리러 갈게. 명소야, 그게 나 면접 날은 좀 혼자 있고 싶어. 머리속도 복잡하고 예민한 상태라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도 연락 안 되면 걱정되니까 면접 보고 문자라도 꼭 남겨줘. 그래, 고마워. 저는 아무리 지방에 부모님 계신다 해도 남친을 보러 지방에 내려가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예비신랑은 서울 올 때마다 통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한창 바쁘고 예민할 때겠지 생각하고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예비신랑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맞선의 장인
호텔 카페에서요. 사실 저희 큰아빠가 서울에서 호텔을 몇 개 운영하고 계세요. 그중 가장 큰 호텔에서 사촌오빠랑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러 내려왔는데 글쎄 면접 본다던 예비신랑이 낯선 여자랑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오빠, 영서야, 네가 여기 웬일이야? 제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하하호호 하며 서로 미소를 짓고 있더니 제가 다가가 인사를 하니 글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커피 마시러 왔지. 근데 넌 그냥 커피 마시러 온 건 아니구나. 도대체 어떤 한의원이 면접을 호텔 카페에서 보는데? 아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쪽은 제 친한 동생이에요. 뭐? 친한 동생?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 그냥 친한 동생 아니고 이 남자랑 결혼할 사이예요. 그쪽은 누구세요? 네? 저는 이분이랑 선보러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나한텐 그동안 면접 본다고 속여놓고 서울 와서 맞선 보고 있었나 봐. 오빠, 이 상황 처음 아니지? 영소야, 내 말 좀 먼저 들어봐, 응? 아니 저기요.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선보러 나오셨어요? 기가 막혀서 진짜. 집안 뭐 볼 거 없어도 직업은 한의사의 성격 진국이라 해서 믿고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죠?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 그게 아니라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이씨, 가버렸네. 오빠, 지금 내 앞에서 그게 할 말이야? 뭐 붙잡아서 내가 오해라도 풀어줘? 맞선을 봐도 좀 동년배랑 보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자존심 상해. 자기가 엄마를 설득하고 해결하겠다던 예비신랑은 저 몰래 맞선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 한심한 인간을 제 짝이라고 생각해 만나온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맞선 본 여자는 저와 예비신랑보다 적어도 5살 이상,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자존심 상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예쁘고 나이 어린 좋은 신부감들은 말이야 다 이미 짝이 있고 나 같은 놈 만나줄 리가 없어. 개천에서 용났다 해도 여전히 우리 집은 그저 그런 집안이니까. 그래서 나이 좀 있다 해도 직업 괜찮은 골드미스 위주로 만나보고 있어. 야, 뭐 어쩌라고. 구구절절 말하지 마. 나랑 헤어지고 맞선을 보던가. 이거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영서야, 나 너랑 헤어질 생각 없어. 아직은. 뭐? 아직은? 너 진짜 미쳤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넌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미래에 뭐가 더 있겠어. 좀 나은 사람들끼리 만나야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지. 아직까지 나 잘된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 나타나면 너랑 조용히 헤어져 주려 했어. 이렇게 안 좋은 꼴 보일 줄은 몰랐다. 미안해. 꼴값을 떨고 있다. 너 무슨 드라마 찍어? 무슨 되도 않는 소리를 눈물까지 짜내면서 말해? 그냥 내 뒤통수 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네. 나 바로 버리기엔 너랑 결혼할 마땅한 여자가 안 나타나서 불안했나 봐.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난 여전히 너 사랑하고 있어. 게다가 엄마가 애써서 잡은 약속들 그냥 무시하기엔 내가 너무 효자라서. 가짜는 그놈의 말을 더 이상 듣기 싫어서 그놈 정강이를 시원하게 걷어찼어요. 아프잖아. 아프라고 한 거야. 그럼 뭐 내가 울면서 너 붙잡기라도 할 줄 알았냐? 영서야, 제발.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영서야, 너 뭐하냐? 저 사람은 누군데 싸우고 있어? 아, 오빠. 예비신랑과 신랑이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내려온 사촌오빠가 말을 걸자 예비신랑의 눈이 희번뜩해지더군요. 뭐? 오빠? 야, 김영서, 너야말로 저 사람 누구야? 그래, 나 같은 놈 만나겠다고 굳이 서울에서 지방 왔다 갔다 하는 거 애초에 이상했어. 너도 실은 결혼할 사람은 따로 찾고 있었지? 난 그것도 모르고 죄책감 엄청 느꼈다고. 뭐라는 거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정신 차려. 내가 너 같은 놈인 줄 알아? 내가 진짜 너 여기서 당장 머리털이라도 다 뽑고 싶은데 우리 오빠 때문에 참는다. 우리 오빠? 저기요, 얘랑 얼마나 됐어요? 얘 나랑 결혼할 사이거든요? 저기요, 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호텔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당신이 뭐 이 호텔 주인이라도 돼요? 주인은 아니지만 곧 주인 될 사람이죠. 영소야, 이 사람 뭔데 너한테 소리를 질러대? 저런 찌질한 사람과 결혼할 사이라니. 아니지? 우리 아빠 알면 너 난리 난다. 오빠도 저런 인간한테는 우리 호텔 식장 못 내줘. 스토커 뭐 그런 거냐? 내가 경찰에 신고해줘? 아니야 오빠, 냅둬. 저러다 말 거야. 나 먼저 갈게 오빠. 나 계속 있으면 더 시끄러워지겠다. 그러니까 둘이 무슨 사이냐고. 얘가 내 사촌 동생인데 뭐 문제 있어요? 사촌이라고요? 그럼 이 호텔은? 우리 큰아빠 호텔이야 여기. 쪽팔리게 하필 왜 여기서 맞선을. 됐다. 다 끝났는데 뭘 더 얘기해. 제발 두 번 다신 보지 말자. 예비 신랑은 그렇게 얼이 빠진 상태로 호텔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진짜 신고하지 마. 오빠. 더 귀찮게 굴면 내가 신고할게. 그리고 내가 얼마 전까지 만나던 사람 맞아. 어휴, 잘 정리해라. 어쩌다 그런 놈을. 그러게. 저는 사촌오빠 앞에서 너무 창피했어요. 한편으로는 큰아빠한테 이 모습을 안 들켜서 다행이라 생각했고요. 아니 그런데 그놈은 쫓겨나서 그대로 간 줄 알았는데 낯짝도 두껍게 호텔 앞을 서성이며 저를 붙잡으려 하더군요. 영서야, 그러니까 여기가 큰아빠 호텔이라는 거지? 검색해보니까 여기 호텔 말고도 여러 군데 있던데 그게 전부 다 너희 큰아버지 호텔이야? 네가 뭔 상관인데요? 그럼 나 더 이상 맞선 안 봐도 돼. 너희 집이 아니더라도 너희 큰 집이라도 잘 살면 우리 엄마 분명 오케이 하실 거야. 아, 어디서 개가 짖나. 너 보던 맞선 계속 봐. 다 알게 된 이상 내가 왜 널 만나주겠어. 용서야,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이제 한의사야. 그래, 한의사면 얼른 일할 한의원이나 구해. 너 지금 백수나 다름없거든? 우리 아빠가 예비사위 한의사 됐다고 한의원 개원해주려고 마음먹으신 분이야. 너 주제에 나 만나는 거 하늘에 감사했어야지. 근데 뒤에서 뒤통수나 치고. 큰아빠 잘 사신다니까 다시 잘해보자고? 아니 들켰으면 미안해하기라도 하던가. 이게 무슨 뻔뻔함이야? 아버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혹시 아버님도 부자셔? 내 생각보다 너네 집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진실을 얘기해달라는 예비신랑의 나머지 정강이도 있는 힘껏 차줬습니다. 똑같은 곳 맞았다며 땅을 대굴대굴 구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지더군요. 아무것도 없을 때 곁에 있어준 연인을 배신한 배은망덕하고 한심한 그놈,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고 화가 나네요. 그러고 충격받은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때마침 예비시모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본인 서울에 왔는데 얼굴 좀 보자고요. 몰래 맞선 보다가 들켜서 헤어졌단 걸 예비신랑에게 듣지도 못한 모양이었어요. 여전히 기분 나쁘게 제게 다짜고짜 준비하고 나오라는 예비시모였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진 마당에 그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지나 들어보려 했어요. 굳이 들어볼 필요도 없었지만 그때는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서울에 카페가 수십, 아니 수백 개일 텐데 굳이 너는 비싼 호텔 카페에서 만나자 하니?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가 마음에 안 들어. 돈 아깝게. 에이그, 커피는 네가 사라. 저는 호텔 커피밖에 안 마셔서요. 어머, 네가 호텔 커피밖에 안 마신다고? 한 잔에 15,000원이나 하는데? 어이구, 잘도 그러겠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저 왜 보자고 하셨는데요? 내가 보자 했으면 예상했을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요. 너 저번에 내가 만났을 때 눈치 못 챘냐? 내가 너 싫어하는 거 말이다. 저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제 어떤 점이 싫으신 거예요? 저 어머님이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유가 궁금해? 그걸 꼭 다 말해줘야 알아먹니? 너도 참 진짜 눈치가 더럽게도 없구나. 그럼 툭 까놓고 말해보마. 내 아들 한의사야. 이제 급이 높아진 내 아들 서울에 이런 비싼 호텔에서 비싼 호텔에서 결혼해야 하는데 너 그럴 돈 있니?
그 정도 수준이 되겠냐 이 말이야. 아, 오빠 아직 한의원 면접 보러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오빠도 가진 돈 없을 텐데요? 모르는 소리. 내 아들은 미래에 쥔 돈이 많지. 애초에 저는 큰아빠가 호텔 운영해서 예식장은 돈 안 내고 결혼 선물로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딴 건 다 상관없었는데 굳이 예비 시모에게 티를 내지 않았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겨우 참으며 말했죠. 저는 반반 부담은 가능해요. 반반? 어디 반반 타령이야. 어림도 없다. 비싼 한의사 남편 맞이하려면 호텔 예식장이며 뷔페며 결혼 비용은 네가 전부 다 부담해야지. 결국 진짜 돈 때문에 저는 그 집에서 부정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예비 시모의 못된 심보를 더 이상 참아주기 싫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해야 해요? 아니, 둘이 사랑한다는데 왜 상관없는 사람이 중간에 껴서 조건을 거세요? 아니 이게 어디 언성을 높여? 얼굴 반반한 거 말고는 볼 거 하나 없는 미련 곰탱이야. 누굴 탓하겠니? 뭘 믿고 내 아들한테 잘해줬냐? 내 아들이 왜 널 책임져야 해? 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게 돌려 말해도 알아듣질 못하고. 난 얘기 다 끝났다. 너 결혼식 비용이랑 혼수 네가 다 부담 못하지? 그럴 돈 쥐뿔도 없지? 내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내 아들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와서 선보는 거 너 몰랐지? 내 아들은 이미 너한테 맘 떠난 것 같다. 그러니 미련 갖지 마. 아, 그래서 쥐뿔도 없는 아들을 돈 많은 늙은 여자들이랑 맞선 보게 하셨어요? 너 어떻게 알았냐? 이미 알고 있던 거야? 너도 참 독하다. 알면서도 못 헤어지겠다는 거야? 행여라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라. 내 아들 앞길 막지 마. 큰 소리 치던 예비 시모는 곧 얄밉게 비웃으며 제게 돈봉투 비슷한 걸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죠? 봉투 내미니까 눈 커지는 거 봐라. 에휴, 이래서 급이 맞아야 해. 너 어디 가서 그런 티 내지 말아라. 정말 없어 보여. 백화점 상품권이다. 네? 백화점 상품권은 왜요? 3장이야. 그거 받고 내 아들 다시는 만나지 마라. 여러분, 아니 돈 몇백도 아니고 하다못해 현금 몇십도 아니고 백화점 상품권 고작 30만 원 주면서 헤어지라는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는 그만 웃음을 못 참고 빵 터져버렸습니다. 진지한 예비 시모의 표정이 너무 우스웠거든요. 뭘 그렇게 웃냐? 아니, 세상에 헤어지라면서 상품권 내미는 건 뭐예요? 저 이런 황당하게 웃긴 경우 처음 봐요. 저는 일부러 크게 비웃었고 제 목소리에 호텔 카페에 있던 사람들의 웃음도 하나 둘 터졌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벌겋게 타오른 예비 시모는 제게 남은 커피를 뿌리려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경우도 모르고 못 베어먹은 티내냐? 저는 그런 예비 시모 팔목을 잡고 세탁 비용 감당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어머님, 돈 있어요? 지금 내민 30만 원 상품권으로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들 그리고 가방 절대 못 사요. 돈 있으면 뿌리고 없으면 그냥 계시죠? 참나,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내가 세탁비 줄게. 어허, 건방지게 굴어놓고 이 정도도 예상 못했어? 예비 시모는 통쾌하다는 듯 웃으며 제게 커피를 그냥 뿌려버리더군요. 네, 좋아요.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저는 오케이 하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어머, 괜찮으세요? 사장님께 전화드릴까요? 멀리서 잠자코 지켜보던 호텔 직원은 고맙게도 달려와 제게 괜찮냐며 얼굴에 튄 커피 먼저 닦아줬어요. 평소에 제가 잘 아는 직원이었죠. 아니요, 절대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미안해요. 이거 치우려면 고생이겠어요. 이 아줌마한테 꼭 변상하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에서 쉬고 계시면 갈아입을 옷 가져다 드릴게요. 직원들이 여럿 제게 몰리자 예비 시모는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아니 저기요. 사장이랑 얘랑 도대체 뭔 사이인데 전화를 해줘요? 옷은 또 왜 준비해주고?
다 호텔 서비스예요? 네? 이분이 사장님 조카분이시니까요. 뭐라고요? 얘가 여기 호텔 조카라고요? 왜요? 이제 어머님 며느리감으로 탐나요? 그럴 리가 없지. 아가씨, 그 말이 진짜예요? 저 오빠 사무실에 올라가 있을게요. 이 아줌마 더 소란 피우면 큰아빠 말고 그냥 오빠한테만 말해주시겠어요? 큰아빠가 알면 저 엄청 혼나요. 제가 경찰에는 신고해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부러 큰아빠라는 말을 강조하고 저는 예비 시모에게 얄밉게 눈인사를 했어요. 잠시만 영서야. 아니, 영서씨 기다려봐요. 우리 얘기 다 안 끝났잖아. 그렇게 저는 예비 시모를 한 방 먹이고 가방이며 옷이며 다 커피 얼룩이 져서 300만 원 넘는 세탁 비용을 그 아줌마에게 고스란히 청구했어요. 예비 시모는 청구한 비용을 보자마자 어디 늙은 사람한테 사기를 치려 하냐며 전화로 엄청 따지더라고요. 아니,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장난해? 네가 입은 게 뭐 얼마나 비싸길래 돈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쳐. 뭐 호텔도 네 큰아빠가 사장이지. 너희 아빠가 사장이야? 어디 되도 않는 장난질이야? 제가 그날 입었던 옷, 가방, 구두 다 새로 사려면 300만 원 그 이상인데요. 아줌마 돈 없는 거 아니까 인심 써서 특수 세탁 비용만 청구했어요. 거기엔 제가 느낀 모욕감이나 뭐 기분 나빴던 그런 건 하나도 포함 안 시킨 금액인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줘요? 참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난 절대 그 돈 못 줘. 준다 해도 30만 원이 딱 내 마지노선이야. 알아서 해라. 그리고 참고로 30만 원은 그때 그 상품권으로 줄 테니까 알고 있어라. 저한테 커피 들이부으려고 할 때 분명히 제가 말해드렸잖아요. 그때 참으셨어야죠. 잘못은 아줌마가 해놓고 왜 이렇게 뻔뻔하시죠? 그리고 그때 15,000원 커피값도 계산 안 했던데요. 제 커피값 빼고요. 300만 원 플러스 당신이 나한테 부은 커피값 15,000원까지 더해서 이번 주까지 입금하세요. 아님 합의는 없어요. 콧방귀 끼던 예비 시모는 경찰 조사 받으면서 뒤늦게 제가 입은 옷이며 가방이며 다 명품인 걸 알고 놀랐다 하네요. 큰 로고가 새겨진 제품들이 아니라 명품인 걸 몰랐던 거예요. 예비 시모는 다시 꼬리를 내리고 돈 없다며 제게 싹싹 빌더군요. 영서씨, 내가 몰랐어. 그 정도로 비싼 물건들인지 몰랐다고. 알았으면 내가 그런 짓을 했겠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늙은 내가 명품에 대해 뭘 알겠어. 들어보니까 명품이 아니면 그랬어도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아줌마 돈 없으면 한의사 아들한테 청구하면 되죠. 제가 맘껏 비웃으니 결국 예비 시모는 아무 말 못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결국 세탁비는 그 아들에게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과 연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그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제발 한 번만 용서하고 만나달라며 제게 매일같이 연락이 왔어요. 영서씨, 바깥 사돈분이 우리 아들 한의원 열어준다 하셨다며?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동안 내가 섭섭하게 해서 미안해. 응? 우리 얼른 날 잡고 상견례부터 하자. 결혼하면 내가 정말 잘해줄게. 집안일 살림 다 해주고 반찬도 다 해다 바칠 테니까 우리 아들 좀 다시 만나봐. 맞선 본 건 내 아들 의지도 아니었잖아. 다 뭣도 모르는 무식한 엄마가 시켜서 한 거였어. 내 아들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제발 눈 딱 감고 한 번만 내 아들 받아주면 안 될까? 아줌마, 내가 왜 아줌마 아들을 다시 만나요? 이미 다 끝났는데 이렇게 연락하지 마세요. 참 염치도 없고 창피함이라는 걸 모르는 집안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무시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더 이상 받질 않자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저희 엄마 금은방까지 찾아와서 절 찾았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분에게 들은 이야기대로 말씀드리자면요. 어서 오세요. 여기 김영서 씨라는 곳 맞죠? 네. 아니 그런데 누구신데 그러세요? 영서요, 김영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 좀 만나러 왔는데
오늘 출근 안 했어요? 영서라면 사장님 딸이요. 작은 사장님은 매일 안 오시고 가끔씩 오세요. 그런데 누구신데 작은 사장님 찾으세요? 뭐라고요? 사장님 딸이라고요? 네, 오셨다고 작은 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서 씨 엄마가 이 큰 금은방 사장이고 영서 씨는 작은 사장이라는 거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내 복을 차버렸네.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김영서 씨가 여기 작은 사장이라는 거죠? 결국 제가 그 금은방 사장 딸이며 작은 사장이라는 걸 알게 된 그 아줌마는 2번 개거품 물었다 합니다. 금은방 앞을 계속 맴돌며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는 얘기를 듣고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아주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 아줌마와 마찬가지로 미련 뚝뚝 흘리며 제게 문자랑 전화를 해대던 찌질한 놈은 말이죠. 본인이 엄마 말만 듣다가 저 놓쳤다고 아예 자기 엄마랑도 인연 끊고 살고 있다네요. 한의원에서 버는 돈도 집에는 안 주고 혼자 쓰며 사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아줌마가 허구한 날 자기 아들 마음 좀 돌려달라고 자기 굶어 죽는다며 제게 문자를 해대서요. 더 이상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그건 겁이 났는지 그 뒤론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여기까지 제 파란만장한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아직까지 싱글입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결혼하려고 요즘 열심히 선을 보는 중입니다. 사랑 하나로 결혼 가능할 줄 알았던 바보 같은 젊은 처자는 이제 사라졌어요. 오히려 부모님도 선짜리 알아보는 거 재밌다고 좋아하세요. 저는 부모님 소개로 만난 적당한 수준의 집안이랑 결혼하려 합니다. 힘들 때 도와준 사람, 친구든 연인이든 쉽게 버리면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비 시모 그리고 한때는 내 전부였던 예비 신랑. 그들이 받은 벌은 뭐 굴러온 복을 제 발로 찬 것이겠죠. 예비 신랑은 가만히나 있었으면 자기 이름으로 된 한의원 개원했겠죠. 예비 시모는 자기가 원하던 소고기도 실컷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맞선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남자 보는 눈 키워서 좋은 남편감 찾겠습니다.